안녕하십니까, 베어스볼입니다. 2022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두산 주간 뉴스 탑5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작년에 신인으로서 1군 무대에서 꾸준하게 활약했던 안재석 선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제2의 김재호라고 불리면서 굉장한 재능을 보여줬던 선수이지요. 네, 공격력이 수비력보다 뛰어난, 네, 공격이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였습니다. 수비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반해서 하반기에 들어서 좀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실책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루수로 이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그 사령탑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을 계속 해줬던, 예,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인터뷰나 코멘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1년 차를 마치고, 예, 이제 2년 차에 들어갑니다. 2년 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기사글에서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김 감독이 자, 더 이상 이제 나아지지 않으면 기회를 줄 수 없다. 수비가 훨씬 안정적인 김주호나 박계범 선수가 있는데 안재석 선수에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기회를 줄 수 없다. 거기다 이제 대타의 경우에도 강진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설 자리가 없음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산의 이제 전통이죠. 수비력이 강한, 예, 수비력이 강한 선수를 좋아하고 넓은 잠실 구장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실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장래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계속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실력이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제 두산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재석 선수가 이번 2년 차 때는 더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령탑의 쓴소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그만큼 안재석 선수에 대해서 두산이나 두산 팬들이 그만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격려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비 수준은 확실히 프로의 주전 유격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비력을 중시하는 두산에서는 더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 있는 선수고 앞으로 미래의 제2의 김재호 선수, 제1의 안재석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책짓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위한 당금질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사글은 굉장히 뭐 냉정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예, 본격적으로 당금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4위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맞고요. 4위입니다. 자, 장원준 선수가 이제 울산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네. 2차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원래 2차 캠프는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2월 17일 날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2월 25일 날 참여를 합니다. 장원준 선수하면 사실 이제 두산의 이제 우승 왕조의 어떤 본질적인 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선수고요. 대표적인 우리 외부 FA 성공 케이스죠. 거의 유일무이한, 예. 굉장히 고마운 선수입니다. 또 묵묵히 또 던져줬던 선수고요. 그래서 장원준 선수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길 바라면서 요 기사를 4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현승 선수가 뭐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 은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에 성공했듯이 장원준 선수도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현승 선수는 아무래도 장원준 선수보다 2살이나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만큼 재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올해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 선수들은 한 해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해로 또 연결되는 것들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승 선수가 혹시라도 만약에 작년만큼의 활약을 못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장원준 선수가 이현승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두산 입장에선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죠. 그래서 장원준 선수는 지금 올해는 이제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이지만 사실은 이제 연봉 때문에 운동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야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에 대한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올해 잘 던져서 이현승 선수가 올해 연봉이 다시 1억이 회복됐듯이 장원준 선수도 1억 이상을 받는 선수로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피칭 훈련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운 날씨고 외국에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이제 노장이면 자기의 어떤 이 신체 주기를 고려해서 천천히 올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시즌을 맞이해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보였고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바로 이제 피칭 훈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캠프에 합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그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사에서도 이미 작은 기적을 썼다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위입니다. 네. 참, 제가 이거 올리면서 거의 뭐 1등으로만 계속 올렸던 이제 외국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의 큰 비중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입국을 못하고 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던 미란다 선수가 드디어 입국을 했습니다. 3차례 검사 끝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17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7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7일간의 격리 기간이면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약 한 24일, 25일부터 아마도 이제 한 25일 정도 되겠죠. 25일부터 훈련에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3월 초쯤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페르난데스 선수만 오면 되고요. 아무래도 페르난데스 선수는 야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즌 시작할 때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그 본인이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데 반해서 아무래도 투수가 이제 페이스 올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페르난데스보다 미란다 선수가 더 빨리 들어오게 된 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2등입니다. 이 2등 요 기사를 1등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2등으로 했는데요. 이제 김태룡 두산 단장의 2022년 시즌 평가입니다. 지난해 이제 정확하게 판을 읽어서 아무래도 또 이런 어떤 인터뷰 기사가 이제 또 나온 게 아닌가 2022년을 22년을 전망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룡 단장의 2022년의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준화 시즌이다. 그러니까 독주할 만한 전력이 아주 탁월한 팀도 없고 그렇게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도 없고 하위 팀들도 전력 보강을 충실히 해서 얼마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을 구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지금 전체 외국인이 30명인데 그 10팀이니까 그렇죠. 곱하기 3이니까 30명 중에 17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의 상수보다는 17명의 변수. 이들의 활약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 평가를 이제 하질 않았죠.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두산의 전망, 뭐 저는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이제 두산의 전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권위 있는 전망은 아니지만 팬으로서의 전망은 약 3, 4등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2등, 1등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이제 젊은 선발 투수진의 활약, 그 다음에 불펜진, 더 두터워진 불펜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코 이제 자꾸 이제 박건우 선수가 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전력이 약화되고 더 이제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만 이 야구라고 하는 게 꼭 그 원래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네임 밸류가 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느껴졌던 거, 그 전년도에 느껴졌던 것보다도 훨씬 촘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안정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로버트 스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기참, 네, 그리고 그 열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오랫동안 봤던 외국인 선수들이 실패하는 경우 보면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너무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고 너무 또 이제 외국에서 이름값이 있어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좀 소심하고 착하면서 소심한 그런 성격의 외국인 선수들이 잘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탁 선수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변수는 로버트 스탁 선수고 아무래도 페르난데스 선수와 이제 미란다 선수가 늦게 합류하는 것 때문에 시즌 초반에 약간의 이제 부침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안정화된 그 외국인의 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내 선수들의 전력도 특히 이제 선발, 불펜 이런 투수들의 어떤 그 뎁스가 굉장히 이제 두터워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상을 3, 4등으로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등, 1등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방으로 막혀 있다. 더 내려가진 않는다. 저는 올라가도 3, 4등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어떤 이런 인터뷰 기사에서 단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등. 근데 이거 뭐 더 많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두산에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10만 명이 넘는 그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런 캠프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또 이제 그 직원들 구단 직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캠프 운영에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증상이 심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일주일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 캠프 기간에서 일주일은 굉장히 큰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완하고 갖춰야 될 그 시간을 그냥 자가격리로 인해서 결국 그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는 결과가 돼서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양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이제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나 아무튼 구단 관계자분들은 철저히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굉장히 캠프 운영의 변수는 날씨도 날씨, 뭐 따뜻하냐, 춥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와서 결국 그 훈련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각 구단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구단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요번 이제 탑5 두산 주간 뉴스 탑5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두산 파이팅!